이 중고거래가 과세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7천만 원에 쓰다가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10번 했다고 칠게요, 거래를. 근데 5억으로 국세청에서 찍어가지고 낸 거예요. 이런 자기의 매입도 신경을 써서 이걸 증빙을 해야만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비사업장이랑 거래를 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이랑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연락처라든지 성명 이런 것들만 잘 해놓으면 매입으로 인정해 줄게. 여기서 핵심, 앞에 건 다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내가 애초에 이 중고 물품을 매입했을 때 그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네. 당근마켓, 번개장터 거래에도 세금 통보? 이게 맞아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우선 지금까지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초거든요. 보이스피싱 아니냐,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 국세청에서 찐으로 날린 거고, 23년 7월 1일 전에는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법상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연어마냥 그 유래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업자들이, 리세라는 사업자들이 계세요. 근데 이 중고거래가 과세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미개봉 새 상품 판매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당하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분들은 그 세금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세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3년 7월 1일 날 법을 이제 개정을 해버려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분들도 종합소득세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팔았을 때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매입해왔을 때 이 매입가액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7천만 원에 쓰다가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감가가 됐죠. 예를 들어 이걸 10번 했다고 칠게요, 거래를. 근데 5억으로 국세청에서 찍어가지고 낸 거예요. 내 매출 총액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이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나는 이득 본 게 없는데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래. 허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자기의 매입도 신경을 써서 이걸 증빙을 해야만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래일 때는 당연히 세금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매입을 철저히 증빙을 모으셔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문제는 사업자, 비사업자, 피사업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용자들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쓰던 걸 그냥 중고로 판매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은 관리를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훨씬 덜 낸다. 매입가액을 잘 모아서.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매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이런 적격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매입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중고거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법에서는 그런 것도 다 장치를 마련해 둔 게, 비사업장이랑 거래를 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이랑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연락처라든지 성명 이런 것들만 잘 해놓으면 매입으로 인정해 줄게. 참고로 원래는 사업자랑 거래할 때 요거 안 해놓으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2%랑 영수증 수치 불성실 1% 해서 도합 3% 정도를 원래 가산세를 매겨요. 근데 비사업자들이랑 거래할 때는 애초에 이걸 못하니까 이런 것도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앞에 건 다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내가 애초에 이 중고 물품을 매입했을 때 그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된다. 근데 당근마켓으로 구입한 것들은 당근마켓에 잘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은 당근마켓 거래만으로도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현 시점부터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참고로 당근마켓이나 그런 번개장터나 그런 플랫폼 사업자분들이랑 국세청이랑 다 한번 모였었어요. 금액과 이제 횟수를 딱 쇼부를 좀 오피셜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분들께서 이제 담화를 이제 나누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일정 횟수 이상인 분들만 이제 자료를 제출해라. 제출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에게만 이 신고안내문을 뿌리는 거거든. 신고하셔라, 종합소득세. 근데 이 금액은 아직까지 대회에 비해 진짜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 한 건 가지고는 과세하지 않아요. 사업자의 정의는 상품 서비스를 지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면 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 무조건 사업자야. 사업자 등록증 내든 안 내든 이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면 사업자를 그냥 내시고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다. 되게 이 어려운 주제도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문의를 드리려면 고정 댓글 참고하면 될까요? 고정 댓글 문의로 연락을 주시면 훨씬 더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